얼마 전에 AI 업계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죠. 네, 있었죠. 2025년 하반기에 오라클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와, 이 발표 하나가 시장을 그냥 흔들어 버렸습니다. 맞아요. 오라클 소식 하나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주요 기술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는 걸 보니까 지금 시장이 정말 예민하구나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거의 모든 뉴스를 이거 혹시 AI 버블 터지는 신호 아냐? 하는 그런 렌즈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건이 지금 시장의 심리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지금 AI 시장이 버블인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긴 그렇죠.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만약 버블이라면 우린 지금 어느 단계쯤 와 있는 걸까?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이 버블을 터트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더 깊게 얘기해 볼게요. 네네. 흔히 버블을 그냥 뻥 하고 터지는 한순간의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버블은 시작과 끝이 있는 긴 여정에 가깝습니다. 바로 그 여정이라는 관점이 중요하겠네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려는 게 괜히 불안감을 키우자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오히려 과거 역사 속 버블들을 보면서 지금 AI 시장을 한번 진단해보고 우리가 흔히 보는 주식시장 차트 너머에 숨어 있을지 모를 그런 위험 신호들, 이걸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지 알아보는 거죠. 맞습니다. 버블의 생애 주기를 이해하면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럼 우선 버블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오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버블은 곧 터진다는 그 믿음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요. 저도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했던 말이 딱 떠오르네요. 시장은 당신이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비이성적일 수 있다. 명언이죠. 버블도 딱 그런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가더라고요.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증명된 사실입니다. 가장 유명한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광풍만 봐도 그렇죠. 튤립. 당시 세계 최고 부자 나라였던 네덜란드에서 부의 상징이었던 튤립이 투기 대상으로 변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치솟았잖아요. 네. 그 광풍이 거의 3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2달 동안 정점을 찍고 그냥 와르르 무너졌죠. 3년이요. 와, 거의 한 세대가 바뀔 시간인데 정말 기네요. 좀 더 가까운 사례는 없나요? 물론 있죠. 19세기 영국에서는 철도 사업에 대한 투기 열풍이 불었는데 그건 약 4년간 이어졌고요. 4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닷컴 버블은 훨씬 더 극적입니다. 1996년에 앨런 그린스판 당시 연준 의장이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 상태에 있다는 아주 유명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맞아요. 그 유명한 연설. 모두가 이제 곧 떠지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 버블이 터진 건 2000년이었죠. 그린스펀의 경고가 나오고도 무려 4년이나 더 간 거네요. 네, 4년이요. 잠깐만요. 그럼 그 경고를 듣고 바로 시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4년 동안의 상승장을 그냥 구경만 한 셈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손해를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히 그 지점이 투자자들의 가장 큰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버블의 마지막 단계가 가장 가파르고 수익성이 높은 시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린스폰이 비성적 과열 연설을 한 1996년 말부터 버블이 터지기 직전인 2000년 초까지 나스닥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얼마나 올랐나요? 무려 288%가 상승했습니다. 와, 288%요? 네, 특히 마지막 해였던 1999년 한 해에만 86%가 올랐죠. 세상에, 이건 무시하고 버틴 사람이 승자였네요. 그렇죠. 일찌감치 현명하게 빠져나온 사람은 이 엄청난 파티를 놓친 셈이 된 겁니다. 버블이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엄청난 수익률 때문이군요. 네, 그래서 버블을 당연히 피해야 할 재앙으로만 보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이 긴 여정에 어디쯤에 있는지 가늠해 보려는 노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닷컴 버블 때도 직접 봤지만 기술도 없는 회사들이 이름에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폭등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지금 AI도 비슷한 모습이 슬슬 보이고 있고요. 과거 버블들이 그렇게 몇 년씩 지속됐다는 걸 듣고 보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AI 열풍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유행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특히 2023년부터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모든 돈이 쏠리고 있는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AI 버블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신호들은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버블 유사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라는 하나의 자산으로 돈이 무섭게 쏠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요. 네, 마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투자금이 데이터 센터로 향하고 있죠. 둘째는 순환 자금 조달의 징후가 보인다는 겁니다. 순환 자금 조달이요? 그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치 왼손으로 오른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AI 칩을 만드는 공급업체가 그 칩을 사야 하는 고객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식의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죠. 아하. 겉보기엔 매출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돈으로 자기 물건을 사게 하는 좀 건강하지 못한 구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셋째, 아주 창의적인 금융 기법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창의적 금융기법이라면 혹시 회계장부를 좀 꾸미는 그런 기술 같은 건가요? 그렇죠. 메타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최근 대체 투자 운용사인 블루아울과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훌쩍 넘는 빚을 재무상태표에서 보이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30조 원이요? 네. 이걸 부해금융이라고 하는데 회계적으로는 합법일지 몰라도 사실상 어마어마한 부채를 장부 뒤에 숨겨두는 기술이죠. 2026년에는 이런 방식이 더 유행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다시 맨 처음 오라클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오라클의 현금 부족 사태가 왜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현금 창출 기계로 불리던 오라클이 지난 1년간 13억 달러의 현금을 써버리고 그걸 메우려고 18억 달러를 빌렸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얼어붙었죠. 네.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죠. 오라클의 칩을 파는 엔비디아, 마블 같은 회사들 주가까지 같이 떨어졌고요. 이 AI 생태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한 곳에서 균열이 생기면 얼마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네요. 네. 그런 숨겨진 부채나 자금 흐름의 문제를 생각하면 현재 공개된 주식시장의 주가만 보고 아직 2000년 닷컴 버블 때만큼 심각하진 않네? 한 절반 정도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안일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아, 이번 버블은 닷컴 버블과는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잠깐만요.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식시장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는요, 기록적인 수의 기업들이 IPO, 즉 기업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너도 나도 상장을 하니까 투자자들이 버블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어떤 회사들이 위태로운지 그 속을 비교적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죠. 일종의 투명한 창문이 있었던 셈입니다. 아, 그랬었죠. 하지만 지금의 버블은 그 창문이 훨씬 작고 불투명한 곳, 바로 비공개 시장에서 훨씬 더 거대하게 부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공개 시장이라면 벤처 캐피털이 투자하는 스타트업 같은 비상장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해져요. 2024년 이후에만 AI나 관련 에너지 스타트업에 투자된 돈이 무려 3,6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와, 3,620억 달러요? 특히 지난 11월 한 달에만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벤처 투자가 14건이나 있었어요. 엄청난 돈이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모 신용, 즉 프라이빗 크레딧이라는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조달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핌코 같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 부채를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가 나스닥 차트만 쳐다보면서 버블의 꼭대기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진짜 거대한 버블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빠르고 은밀하게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버블이 어디서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 이 사각지대에서 어떤 신호를 보고 위험을 감지해야 할까요? 몇 가지 주시해야 할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상장 AI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 소식입니다. 아, 펀딩 소식이요? 네, 새로운 투자 라운드에서 매겨지는 기업 가치가 여전히 매달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지 추적해야 하고요. 네. 둘째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사모 신용거래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지 아니면 주춤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시장에 돈줄이 마르기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침 내년에 그 돈줄의 힘을 시험해 볼 만한 큰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죠. 맞아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스타트업인 스페이스X와
AI 혁명의 중심에 있는 오픈 AI가 상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 두 회사가 1조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상장에 성공한다면 그건 비공개 시장에서 부풀어 오른 거대한 버블이 공개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넘어오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두 기업의 IPO가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 리트머스 시험지? 시장이 그 엄청난 가치를 소화해낸다면 버블은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고 만약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균열이 시작될 수 있죠.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 할 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AI 버블이 언젠가 터진다면 그 후에는 정말 파괴와 혼란만 남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오히려 조금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길게 보면 큰 버블이 터지고 난 자리에는 항상 다음 시대의 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남았습니다. 아, 엄청난 파괴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씨앗이 자라난 거죠. 파괴 속에서 창조의 씨앗이 자라난다. 닷컴 버블 때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지만 그 열풍 덕분에 미국 전역에 깔렸던 광 케이블과 네트워크 인프라는 그대로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가 바로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같은 웹 2.0 시대를 연 거인들이 태어날 수 있었던 토양이 되었죠. 훨씬 더 먼 과거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철도 버블과 그 뒤에 이어진 붕괴는 수많은 투자자들을 파산시켰지만 그 결과로 남은 건 오늘날까지도 세계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거대한 교통망이었습니다. 버블은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인프라를 사회에 강제로 건설하게 만드는 그런 역설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닷컴 버블에 엔비디아라고 불렸던 시스코 시스템즈의 사례를 보면 그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아, 시스코요? 당시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시스코는 버블이 터진 후 2년 반 동안 주가가 89%나 폭락했습니다. 89%, 거의 모든 가치를 잃었네요. 네, 그랬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로부터 25년이 흐른 2025년 말에 시스코는 마침내 사상 최고 종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와, 89% 하락을 딛고 일어선 거군요. 정말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기술의 본질적인 가치는 결국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만약 1996년 12월 5일 앨런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경고한 바로 그날 시스코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보죠. 네. 버블의 위험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나왔을 때 투자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최고가까지 보유했다면 연평균 총수익률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와, 글쎄요. 닷컴 버블 붕괴를 정통으로 맞았으니 그래도 꽤 선방하지 않았을까요? 연평균 10.3%였습니다. 10.3%요? 네. 심지어 같은 기간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와, 버블의 정점에서 모두가 위험하다고 경고할 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긴 거죠. 이걸 보면 어쩌면 우리는 버블에 건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장기적인 관점의 힘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네요. 버블의 광기 속에서도 진짜 기술적 가치를 가진 기업은 결국 살아남아서 그 가치를 증명해낸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버블이 뻥 하고 터지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몇 년에 걸친 긴 여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랬죠. 또 지금의 AI 버블은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공개 시장에서 거대하게 부풀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도 살펴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블의 붕괴가 꼭 파괴적인 결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 시대를 위한 기반을 남기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점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과거에 철도 버블이 교통망을 남기고 닷컴 버블이 인터넷 인프라를 남겼던 것처럼 만약 내일 당장 AI 버블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남겨질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와 엄청난 컴퓨팅 파워의 폐허 위에는 과연 어떤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못하는 새로운 혁신이 세워질까요? AI 붐의 잔해 속에서 태어날 웹 3.0 혹은 그 다음 시대의 기술 혁명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